토트넘의 상대팀이 정해지면 한국 언론은 오래도록 상대팀의 주인공을 선정하고 손흥민과 미리 격돌시키곤 했습니다. 올 시즌 빌라에서 그 역할은 단연 워킨스입니다. 그는 홀란드에 단 2골이 모자라는 16득점으로 리그 2위에 올라있고 팀은 토트넘과 맨유 그리고 뉴캐슬보다 상위인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토트넘 입장에서 4위 싸움을 하는 빌라와의 경기는 실제로 단순한 승점 3점짜리 경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 이번만큼은 언론의 목소리가 절대 호들갑이 아닙니다. 톱으로 출전할 손흥민과 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 되어버린 올리 워킨스의 대포는 서로에게 가장 치명적인 무기이고 개인 득점 순위를 떠나 팀을 위해서 절대절명의 순간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부 사람들은 의문이 생깁니다. 살라, 손흥민, 사카 등을 따돌리고 득점 2위에 올라있는 워킨스가 도대체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손흥민과 정반대의 축구 인생을 걸어왔고 바닥부터 출발해 꿈의 끝자락에 도착한 버저비터의 사나이입니다. 워킨스 입장에서 손흥민과 비교되는 언론의 표현들이 왜 인생 역전의 증표일까요? 우선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선수들을 소개하는 영상은 대체로 토트넘의 경기를 더 재밌게 시청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한 명을 알고 TV를 켜는 시청자와 그의 동료들이 살아온 인생을 모두 알고 보시는 분들에게는 아예 다른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름도 모르는 선수들이 뛰어다니면 그냥 스포츠이지만 어떻게 달아서 저기까지 도착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겨루는 것은 드라마가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대부분의 토트넘 선수들을 매번 소개드리는 이유이고 행복하게도 영상을 통해 특정 선수를 알게 되었고 토트넘 경기가 더 재밌어졌다는 댓글은 저에게 항상 엄청난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같은 의미에서 상대 또한 단순히 적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와서 그곳에서 뛰고 있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 축구가 주는 매력이 저에게는 더욱 풍부해지곤 했습니다. 가끔은 모르는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잘 알고 있는 상대를 이기는 게 더욱 강렬하기도 하고 경기 순간순간의 움직임에도 나름의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올리 워킨스는 2020년 10월 리버풀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리버풀 입장에선 무려 10년 만에 당한 해트트릭이었고 올리 워킨스의 이름은 잉글랜드 전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95년생의 나이를 생각하면 상당히 늦은 시기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천재형 선수들, 손흥민처럼 국가적 주목을 받은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워킨스는 1995년 12월 잉글랜드의 남서부 데본이란 휴양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잉글랜드 꼬마들처럼 자신의 팀을 응원하며 자랐고 그의 선택은 토키 유나이티드라는 클럽이었습니다. 오브리그 팀을 응원하고 자란 시작 지점은 어쩌면 길고 긴 그의 여정의 독선과도 같았습니다. 한국의 많은 팬들은 PL 우승에 근접한 팀을 최초부터 응원할 수 있지만 잉글랜드 꼬마들은 대부분 태어난 지역의 팀을 응원하므로 그 팀이 PL에 있을지 오브리그에 있을지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맨체스터나 런던, 리버풀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비교적 축구에선 행운인 이유입니다. 슈퍼스타로 불리는 선수들의 영상을 소개할 때 최초의 순간에는 주로 이웃집에 사는 코치 혹은 학교 선생님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유소년 클럽으로 끌려간 천재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워킨스는 스스로 엑서터시티 아카데미라는 9세 이하 팀의 테스트를 응시했고 부푼 마음을 안고 운동장을 밟았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품고 자라납니다. 테스트를 봐야지 마음 먹었다는 것은 동네에선 제법 훌륭한 축구 선수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꼬마아이의 인생 첫 도전은 무참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당시 엑서터의 매니저 사이먼 헤이워드는 회상합니다. 워킨스가 9세 이하 선수였을 때 봤던 기억이 난다. 우리는 그가 아카데미 수준의 선수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정 선수들은 그 나이 때 지역 클럽에서 아카데미 급으로 변화할 기회이지만 워킨스는 아니었다고 생각했다. 승부의 세계는 냉혹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꿈을 제시해야 하지만 때로는 냉정한 조언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유년 시간을 헛된 꿈에 바치는 것보단 가능성이 있는 도전에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이먼 씨의 조언은 축구가 아니라 다른 길을 걸으란 메시지에 가까웠습니다. 그 나이에 링가드는 이미 맨유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9살의 엑서터의 테스트에 떨어진 선수가 기어이 축구를 선택한다면 펼쳐질 길은 말 그대로 가시밭길입니다. 많은 스타들은 9살에 이미 지역의 아이돌이 되어 공영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라멜라 같은 케이스입니다. 놀랍게도 1년의 시간이 지나자 사이먼 씨의 눈앞에는 익숙한 소년이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10세 이하 침입단 테스트를 위해서였습니다.
사이먼 씨가 9살의 와킨스를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2년 연속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와킨스는 축구의 꿈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고 그가 어떤 1년을 보냈는지는 결과가 생생히 말해줍니다. 10세 이하 아카데미 테스트에서 합격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처음 만난 좌절에 방향을 완전히 틀기도 하지만 와킨스의 선택은 오직 직진이었고 지금이 안 되면 내년엔 된다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선수를 거절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눈들은 냉정하게 선수를 살피게 되고 이번에도 아니라면 더욱 냉혹하게 현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엑서터 아카데미는 꼬마가 보이는 1년 동안의 변화에 주목했고 이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내년은 또 어찌 변할지 모른다는 기대감입니다. 불과 9살 소년이 1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을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자 많은 영화에서 그렇듯 소년의 질주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매년 성장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초기 경력은 결코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선택한 사이먼 씨를 흡족하게 만드는 사건이 생기는 데는 7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와킨스는 2012년에 장학금을 쟁취하는 축구 소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려 10년의 세월 동안 그는 엑서터 유소년팀의 단계마다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으며 기어이 엑서터와의 프로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충분히 로맨틱한 이야기이지만 문제는 다음 장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유소년 팀들과 대결한 와킨스의 소속팀이 여전히 엑서터라는 것은 PL 스타들의 이력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팀의 현실적인 영입 제한은 없었고 완전한 무명 선수였으며 동아이대에 이미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선수들과 비교하면 너무도 거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와 PL 득점왕 경쟁을 하는 선수들의 20대 초반 시절을 주목하면 와킨스가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홀란드는 분데스리가를 폭격하고 맨시티의 부름을 받는 시기이고 살라는 FC 바젤에서 파라오의 가능성을 보이고 첼시의 주목을 받은 시점이고 손흥민은 레버쿠젠 소속으로 역시 분데스리가를 맹폭하고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쟁 끝에 런던에 입성했으며 월드컵에 출전한 즈음에 와킨스는 엑서터 시티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엑서터의 최고 성적은 1989년 거둔 4부 리그 우승이고 홈 경기장의 수용 인원은 6,000명에 불과한 전형적인 잉글랜드의 소규모 구단입니다. 유소년 시절부터 동나이대를 압도했던 대부분의 스타들과 달리 그의 걸음은 느렸고 꾸역꾸역 올라와 쟁취한 출발선은 아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엑서터에서 본격적으로 비상했구나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다면 반전은 그는 엑서터에서도 3번의 출전에 그치며 또다시 자신의 무대에서 힘겨운 사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팀의 주전이 되는 데는 3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고 놀랍게도 그 3년은 9살에서 10살로 넘어가던 와킨스의 가능성을 선택한 엑서터의 눈이 정확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2017년 와킨스는 EFL 리그 2 이달의 선수상과 EFL 올해의 영플레이어 상을 수상하며 비로소 PL에 근접한 선수들의 활약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근래의 영플레이어 상 수상자는 비록 리그는 다르지만 브레넌 존슨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살의 와킨스를 선택한 사이먼 씨가 그토록 행복하게 소년의 과거를 추억하게 만든 결정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무려 브렌트포드가 와킨스를 선택했고 이적료로 180만 파운드를 지불한 것입니다. 6천석의 홈구장을 가진 팀에게 엄청난 금액이고 10년을 애지중지 키운 유소년이 자신을 프로로 만들어준 구단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브렌트포드는 작은 구단이지만 엑서터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브렌트포드는 아예 차원이 다른 클럽입니다. PL을 노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와킨스는 무려 17,250명을 수용하는 훨씬 거대한 무대에서 출격하기 시작했고 불과 1년 전까지 불투명했던 미래가 비로소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43경기 출장 49골의 기록은 누구도 그를 실패한 유망주로 부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매 순간 치열하게 한 계단씩 올라가던 와킨스는 3년 만에 에스턴 빌라의 부름을 받으며 순식간에 광폭 행보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3,300만 파운드의 숫자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3년 만에 무려 20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렇게 아카데미에서도 거절당한 소년은 완전한 프리미어 리그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소년들과의 대화에 초대받는 것을 즐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많은 유소년들에게 당장 홀란드 살라, 손흥민처럼 되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주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들 모두는 조국 역사상 몇 안 되는 압도적인 속도로 정점에 올라섰고 모든 순간 동나이대를 초토화시키며 진격한 희소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9살의 스카우터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간 테스트에 떨어지고 이후 끝없이 문을 두드리다 1부 리그에 당도한 워킨스가 전하는 조언은 대부분의 보통 유소년들에게 훨씬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과거 왕미 코치가 벨기에 대표팀에서 왜 이걸 못하냐고 소리치던 장면이 스쳐갑니다. 세상엔 슈퍼스타보다 보통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이면 워킨스는 빌라파크에서 토트넘의 슈퍼스타들을 만나게 됩니다. 토트넘에는 비카리오 정도를 제외하면 워킨스 같은 커리어의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유소년 시절부터 클럽들의 구애에 시달렸고 서로 데려가려고 쟁탈전이 펼쳐졌으며 청소년 대표팀을 고쳤거나 팀의 주장 완장을 선서받으며 화려하게 성장했고 PL, 빅식스 클럽의 주전 자리까지 당도한 스타들입니다. 하지만 천재들도 그들만의 노력과 애환이 있었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만의 싸움을 평생 겪고 단련된 프로들입니다. 색깔은 다르지만 노력의 본질은 같습니다. 가끔 토트넘 선수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잉글랜드 전체 축구 인구에서 PL 입성에 성공한 축구인의 숫자, 그 중에서도 토트넘 규모의 팀에 입단한 비율은 일반 사회인의 통계로는 표현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바늘 구멍입니다. 그런 팀에서 캡틴으로 입장할 손흥민과의 맞대결은 워킨스에게 천신만고 끝에 비로소 도착한 같은 출발선입니다. 심지어 올 시즌 워킨스의 득점수는 손흥민을 앞서고 있고 전경기 득점에 가까운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주장 또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자신과 팀을 위해 총력전은 불가피합니다. 팀의 스트라이커에게 쏠리는 대부분의 외침은 득점이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여러 이야기의 집합체입니다. 천재들의 이야기, 노력파들의 이야기, 천재지만 누구보다 노력한 이야기, 각자의 꿈과 애환 그리고 땀과 눈물이 녹아 있습니다. 그들은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내일 하루는 누가 더 웃게 될까요? 누구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테스트를 받게 되고 안 된다고 단언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5년의 시간이 지나고 손흥민과 득점 경쟁을 하고 있는 워킨스는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합니다. 9살의 어른이 했던 안 된다는 말을 믿고 포기해버렸으면 지금 빌라의 치명적인 공격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